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같이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3을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Chào các bạn, tôi tên là Hương. Tôi sẽ giúp các bạn phần học tiếng Hàn trình độ cấp 3. Hy vọng nội dung của giờ học có nhiều điều bổ ích và lý thú đối với các bạn. 네, 오늘은 제3과 건강 단원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서 따로 노력하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저는 운동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영장에 가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일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오늘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어휘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건강 관련 어휘를 보겠습니다. 건강이라는 말은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말인데요. 우리 몸이 아프지 않고 매우 튼튼하다, 몸이 좋은 상태일 때는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건강이 좋다, 건강이 나쁘다와 같이도 표현합니다. 건강이 좋다, 나쁘다. 건강이 나쁘다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지만 몸이 안 좋다와 같이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다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의 상태를 얘기할 때 몸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쉽게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 쉽게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몸이 약하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어디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얼굴인데요. 얼굴의 색깔을 보고 우리 얼굴 색깔이 좋으면 건강하다, 얼굴의 색깔이 나쁘면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얼굴의 색깔은 바로 안색입니다. 안색이 좋다, 안색이 나쁘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색은 색깔이기 때문에 좋다 대신에 밝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쁘다 대신에 어둡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피로 관련 어휘입니다. 피로라는 것은 몸 상태가 안 좋고 지금 힘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피곤하다, 지치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하고 지치다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피곤하다는 형용사이고 지치다는 동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몸에 힘이 없다, 좀 몸이 안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원인은 뭘까요? 보통은 과로죠, 과로. 과로라는 거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로해서 피곤하다, 과로해서 지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휴식 관련 어휘입니다. 우리가 피로할 때는 피로가 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그것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다, 피로를 풀다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는 쌓이다겠죠? 네, 그럼 피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쉬다 아니면 휴식을 취하다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휴식이라는 말은 사실 쉬다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다라는 말은 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피로를 풀 수 있는지, 피로를 푸는 방법을 같이 볼까요? 네, 보통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3가지죠. 휴가를 가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휴가를 가는 거는 어떤 거죠? 휴가라는 거는 회사를 잠깐 쉬는 건데요. 회사를 잠깐 쉬고 좀 쉴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을 휴가를 간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란 뭘까요? 어렵지 않고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렵거나 힘든 운동을 한다면 오히려 피로가 더 쌓이겠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잠을 자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피로를 푸시나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영 선생님하고 어휘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Các bạn đã học rất là nhiều từ mới với cả cô Soyoung đúng không? Tôi sẽ cùng với các bạn giải bài tập này. Chúng ta sẽ tìm ở cột từ bên này các danh từ, đi cùng với ở cột từ bên này các động từ. Chúng ta sẽ tìm cách để nối. Số 1, 안색기. Số 2, 건강. Số 3, 피로를. Số 4, 스트레스가. Và ở bên kia cho chúng ta động từ 풀다, động từ 지키다, động từ 좋다, động từ 많다.
Ở đây các bạn sẽ phải tìm từ ở bên này nối làm sao cho phù hợp với cột từ bên này. Có một số những cái bí pháp để các bạn có thể làm đúng bài này. Ví dụ, các bạn sẽ thấy ở số 1 và ở số 4 thì có tiểu từ đi cùng là tiểu từ y và k. Đấy, tiểu từ y và k này chắc chắn sẽ đi cùng với cả gì đây ạ? Nội động từ hay là tính từ ấy ạ. Như vậy các bạn sẽ có cái sự lựa chọn là 좋다 hoặc là 많다. Còn ở câu 2 này, 건강은 và 필요는. Đấy, thì các bạn sẽ có gì đây ạ? Ngoại động từ đi cùng, bởi vì ở đây có tiểu từ 은 và tiểu từ rân. Tiểu từ 은 và rân này chắc chắn sẽ đi với ngoại động từ. Vậy các bạn sẽ có hai lựa chọn là A. 풀다 hoặc là B. 지키다. Vậy chúng ta sẽ xem nhé. Đối với cả 1 và 4. 안새끼 và 스트레스가. Chúng ta sẽ chọn một trong hai cái này. Thế thì 안새끼 các bạn sẽ chọn với 좋다. Đúng không ạ? Và 스트레스가 thì các bạn sẽ chọn với 많다. Tương tự như vậy, ở đây chúng ta có 건강은 và 필요는. Thì các bạn sẽ có hai cặp này để lựa chọn. Đấy, một động từ 풀다 là động từ gì đấy ạ? Giải tỏa hay là tháo bỏ cái gì đó. Và một động từ 지키다 là động từ giữ gìn hay là duy trì cái điều gì đấy. Vậy các bạn đương nhiên sẽ chọn là gì? 건강은 지키다, đúng không ạ? Và 필요는 풀다. Vậy chúng ta sẽ nói lại. 안새끼 gì đây ạ? 좋다. 건강은 지키다. 필요는 풀다. Và 스트레스가 많다. Như vậy chúng ta sẽ kết thúc phần luyện tập từ vựng ở đây nhé. Nội dung ngữ pháp thứ nhất trong bài học ngày hôm nay của chúng ta là mẫu câu 는 게 좋다. 는 게 좋다 này ở phía đường trước có thể đi với các loại động từ hoặc là cặp động từ 있다, 없다. Các bạn hãy lưu ý là mẫu câu 는 게 좋다 không đi với tính từ. Mẫu câu 는 게 좋다 này thường sẽ xuất hiện ở dưới 3 dạng thức. Một là 는 것이 좋다, hai là 는 게 좋다 và 는 게 좋겠다. Các bạn hãy xem 는 것이 좋다 và 는 게 좋다. Thực ra hai thứ này là một, nó chỉ có cái sự thay đổi của 것이 và 게. Hai cái này là tương đương, đấy là một cách viết đầy đủ và một cách là viết ngắn gọn. Vì thế cho nên là hai cái này là giống nhau hoàn toàn. Thế còn 는 게 좋겠다 thì cái loại hình này nó hơi khác một chút. Ở trong cái ba cái cấu trúc này thì chúng ta sẽ coi đây là một cấu trúc và đây là một cấu trúc. Thế thì ở cái mẫu câu 는 게 좋다 này thường có nghĩa rằng là gì đây? Khuyên bảo ai đó. 는 것이 좋다, 는 게 좋다 là cái gì đó thì tốt, cái gì đó thì là hay. Thế còn 는 게 좋겠다 thường là dùng ở trong mẫu câu khuyên. Bảo ai đấy cái gì đó. Đấy. Và cái lời khuyên này nó có tính thận trọng một chút. Đấy, chỉ có như thế thôi. Các bạn hãy lưu ý cái nội dung này và cô Soyoung sẽ cùng với các bạn các nội dung luyện tập nhé. 교재 55쪽의 예문을 보면서 는 게 좋다를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피곤할 때는 집에 가서 쉬는 게 좋아요. 지금 친구의 상황이 어떻죠? 피곤한 상황입니다. 피곤한 상황. 상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일 때는 무엇이 좋을까요? 이 뒤에는 조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는 쉬는 게 좋다. 이것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더 좋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는 게 좋다는 조언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는 문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문법으로 그 상황을 많이 표현할까요? 일 때나 아니면 음연을 사용해서 이제 상황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곤할 때는 아니면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쉬는 게 좋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지금 김 선생님께 메일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컴퓨터가 고장이 난 상황이고 김 선생님에게 메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빨리 김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그러면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지금 컴퓨터가 고장나서 메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빨리 김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허영 선생님하고 다른 예문으로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Các bạn đã luyện tập với cô Soyoung về cách sử dụng mẫu câu nên kê chột thả. Tôi sẽ cùng với các bạn làm một phần luyện tập trong một đoạn thoại nhé. Ví dụ như ở tình huống này, nhân vật là A nói là gì? Mình bị cảm cúm, thế vì thế cho nên đầu thì đau mà lại cả bị sốt nữa. Thế người B mới nói là gì ạ? Dạo này là gì đây ạ? 감기는 독하니까 어른. Người B sẽ nói là gì? Dạo này 감기 đang giống như là gì đây ạ? Một cái bệnh dịch ấy. Thế vậy nên là bạn hãy nhanh chóng như thế nào ạ? Tốt nhất trong tình huống này người ta phải khuyên người ta là gì đấy ạ? Hãy nhanh chóng đi đến bệnh viện, đúng không ạ?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Như tôi vừa nói với các bạn đấy ạ, 는 게 좋겠어요. Đây là một dạng câu gợi ý, đúng không ạ? Mà có tính thận trọng, bảo ai đấy hãy làm việc gì một cách nhẹ nhàng. Đấy. Chúng ta sẽ xem một đoạn thoại thứ hai. 친구 생일인데 꽃과 책 중에서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Người A đang phải nghĩ xem là sinh nhật của bạn mình thì tặng gì nhỉ? Tặng hoa hay là tặng sách đây? Thế người B mới đưa ra một cái gợi ý là gì? Vì người bạn này còn đang là học sinh, thế cho nên là gì đây ạ? 책을 선물하는 게 좋겠어요. Đây cũng là mẫu câu dùng 는 게 좋겠어요. Tức là đưa ra một cái gợi ý có tính chất rất là nhẹ nhàng. Vậy chúng ta sẽ kết thúc với cái phần mẫu câu 는 게 좋다 ở đây và chuyển sang phần mẫu câu ngữ pháp thứ hai, 아어 보이다. Mẫu câu 아어 보이다 này thì các bạn hãy lưu ý 아어 보이다 đứng đằng trước chỉ có tính từ thôi, không đi với động từ. Đấy. Thế và 아어 보이다 này tương đương với câu tiếng Việt của chúng ta là trông có vẻ như thế nào đấy, trông như là thế nào đấy. Vậy cô Soyoung sẽ giúp các bạn các cái nội dung chi tiết nhé. 네, 교재 55페이지에 아워보이다 예문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지원 씨는 대학생인데 너무 어려 보여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뭔지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지원 씨는 대학생이다 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내가 아는 사실. 지원 씨는 대학생이다. 대학생은 몇 살쯤 되죠, 여러분? 대학생은 보통 20대죠. 20대. 20살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는 모습은 어리게 보인다. 보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보는 모습이 더 나이가 어려 보인다. 다시 말해서 20대보다 조금 더 아래로 보인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어아 보이다는 내가 아는 사실보다 어떻다. 그 느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다음 문법을 보겠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문은 대화문인데요. 무슨 색 옷을 입을까요? 날씬해 보이고 싶으면 검은색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검은색 옷이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날씬해 보이고 싶으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실제의 모습, 내가 아는 실제의 모습보다 더 날씬해 보는 모습이 더 어떻게 보일까요? 날씬해 보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아는 실제의 모습보다, 실제의 모습보다 보는 모습이 더 날씬해 보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모습보다, 실제의 모습보다 더 날씬해 보이고 싶으면 검은색 옷을 입으세요.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아워 보이다는 추측이 아닙니다. 그래서 웃는 것 같다와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웃는 것 같다는 사실 추측을 의미하는 것이죠. 추측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사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사실이 없는데 그것을 그냥 나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워 보이다는 사실 내가 아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실과 비교했을 때 느낌이 어떠하다라고 얘기할 때 아워 보이다를 써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바꿔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허영 선생님과 더 자세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Các bạn vừa mới học xong mẫu câu ao 보이다. Các bạn hãy nhớ chỉ đi cùng với tính từ thôi nhé. Tôi sẽ giúp các bạn luyện tập. Chúng ta sẽ xem bức tranh thứ nhất. Các bạn nhìn thấy nhân vật ở trong bức tranh này đang ăn uống một cách rất là ngon lành, rất là no nê, đúng không ạ? Thế và chúng ta sẽ có động từ, tính từ thể hiện cái trạng thái của món ăn này là 맛있다. Và với cái cấu trúc mà chúng ta đang học thì chúng ta sẽ có là gì đấy ạ? 맛있어 보이다. Tiếp theo, các bạn nhìn bức tranh này. Nhân vật ở trong bức tranh thì đang co ro và đang rất là rét. Như vậy chúng ta sẽ có tính từ 춥다.
Và với cấu trúc mà chúng ta đang học thì chúng ta sẽ có gì đây ạ? Chúa 보이다. Chuyển sang bức hình tiếp theo. Các bạn nhìn thấy nhân vật này đang rất là nhăn nhó đúng không ạ? Đang rất là buồn và đau nữa. Đấy, vậy cho nên ở đây chắc là tính từ ở đây là tính từ 아프다. Và với mẫu câu mà chúng ta đang học chúng ta sẽ có gì ạ? 아파 보이다. Chuyển sang bức hình tiếp theo. Các bạn nhìn thấy người này cầm cái điện thoại đúng không ạ? Và gương mặt rất là hớn hở. Chắc là anh ta vừa nhận được một cái tin gì đấy tốt, một cái điều gì đó rất hạnh phúc đến với anh ấy. Thế và ở đây tôi nghĩ rằng là các bạn sẽ chọn động từ 행복하다. Với cấu trúc chúng ta đang học là 행복해 보이다. Vậy chúng ta kết thúc phần từ này ở đây nhé. 네, 오늘 배운 문법과 어휘를 사용해서 대화문을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유진 씨하고 루이엔 씨가 대화를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지금 루이엔 씨의 고민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고민인지 잠깐 볼까요? 어제부터 목이 아프고 열이 난다. 목이 아프고 이제 열이 나는 거죠. 머리가 뜨거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기에 걸린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인가요? 바로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고민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조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대화문을 보시겠습니다. 유진 씨, 잘 지냈어요? 네. 그런데 루이엔 씨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어제부터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푹 쉬는 게 좋겠어요. 네, 그게 좋겠어요. 고마워요. 대화문 잘 확인해 보셨나요? 네,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대화문을 보면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루이엔 씨가 고민이 있었죠? 건강에 대한 고민. 그걸 어떻게 알게 됐죠? 유진 씨가 루이엔 씨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원래 안색이 좋은 사람인데 오늘은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루이엔이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겠죠? 어제부터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자기 건강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진 씨가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즉 그런 상황이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푹 쉬는 게 좋아요. 라고 는 게 좋다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 내용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감기에 걸렸을 때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푹 쉬는 게 좋다. 이런 조언 내용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진 씨, 잘 지냈어요? 네. 그런데 루이엔 씨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어제부터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푹 쉬는 게 좋겠어요. 네, 그게 좋겠어요. 고마워요. 대화문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고민 내용과 조언 내용을 바꿔서 다른 대화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피곤해 보이는 상황이죠? 그럼 어떤 고민 내용을 가지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 고민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 이런 고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어떤 조언이 적절한가요? 조언 내용은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해서 대화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화문은 좀 간단한데요. 여기 첫 번째 부분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두 번째는 고민 내용,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조언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상황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대화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루이엔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유진 씨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유진 씨, 잘 지냈어요?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어요. 고마워요. 네, 어때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어떻게 보이는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루이엔 씨는 피곤해 보여요. 지금 평소 모습보다 조금 더 피곤하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럼 루이엔 씨는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고민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유진 씨의 조언 내용은 뭘까요? 그러면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는 게 좋겠어요를 써서 조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다음에는 흐엉 선생님과 읽기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Ở phần đọc ngày hôm nay chúng ta sẽ xem hai đoạn đọc ngắn. Một đoạn là của anh Choi Chong-u, anh ấy chia sẻ trên internet về trạng thái sức khỏe của bản thân và mong muốn có cái tư vấn từ người xem. Thế và một đoạn khác là một đoạn ngắn comment cho cái nội dung mà anh Choi Chong-u đã viết. Vậy chúng ta sẽ xem đoạn viết của anh Choi Chong-u trước nhé. 피곤해요. 그리고 잠은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Câu đầu tiên anh ấy nói là gì? Tôi mệt lắm. Thế và dù tôi có ngủ thì cái sự mệt mỏi đấy nó cũng không được giải quyết.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계속 머리가 아파요. Dạo này việc ở công ty có quá nhiều và khiến tôi bị stress nặng. Thế cho nên là cứ ngồi ở trước máy tính thì tôi lại bị đau đầu. Các bạn hãy nhớ cụm từ stress nặng. 스트레스가 심하다. 전에는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요새는 피곤해서 안 하게 되었어요. Trước đây tôi cũng luyện tập thể thao nhưng mà bây giờ mệt mỏi thành ra cũng chả làm nữa. 병인가요? 걱정 되세요. Liệu có phải tôi bị bệnh không nhỉ? Tôi lo lắng quá. Đấy thì các bạn sẽ thấy đây là một cái đoạn viết mà anh Choi Chong-u đã chia sẻ về gì đấy ạ? Trạng thái sức khỏe của bản thân. Đấy, chúng ta sẽ xem một cái đoạn comment trả lời cho đoạn viết này của anh Choi Chong-u nhé. Người comment này họ nói cái gì ạ? 님은 스트레스로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Có vẻ như là anh đã bị mệt mỏi quá sức bởi vì stress đấy. Thế và 쉬시면서 가벼운 운동은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Nếu mà anh nghỉ ngơi và luyện tập những môn thể thao nhẹ nhàng thì chắc là sẽ không sao đâu. Thế và 그리고 혹시 물은 얼마나 드세요? Và một ngày anh uống bao nhiêu nước? 하루에 2리터 정도 물은 드시는 게 좋아요. Sẽ rất là tốt nếu mà anh uống gì đây ạ? 2 lít nước một ngày, hoặc là anh nên uống 2 lít nước một ngày. Và các bạn sẽ lưu ý nhé, ở đây 으면 괜찮은 거예요 và 는 게 좋겠어요. Đây là hai phương thức mà gì đây ạ? Người comment đưa ra hai cái gợi ý. Gợi ý thứ nhất là gì đây ạ? Anh nên luyện tập thể thao và nghỉ ngơi. Gợi ý thứ hai là gì đây ạ? Anh nên uống khoảng 2 lít nước mỗi ngày. Trong bài đọc này thì các bạn hãy lưu ý hai mẫu câu 으면 괜찮은 거예요 và 는 게 좋아요 là khi các bạn dùng mà để đưa ra cái gợi ý cho người đọc hay là gợi ý cho người nghe thì các bạn sử dụng hai mẫu câu này. Vậy chúng ta sẽ kết thúc đoạn đọc ở đây nhé. 오늘의 쓰기는 추천하는 글을 써볼 겁니다. 추천하는 글이죠. 추천하는 글. 네, 추천이라는 것은 오늘 조언을 공부하셨죠? 조언은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이고요. 추천이라는 것은 내가 해봤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걸 친구도 해보라고 권유할 때 추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글을 써볼 텐데요.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이것을 추천하는지 이유를 중심으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요리, 음식을 추천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음식을 추천할 땐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요리인지 요리의 이름이 일단 필요하겠죠? 요리의 이름. 네, 그리고 요리기 때문에 재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 요리법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쓰기를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음식 이름입니다. 오늘의 음식은 삼계탕인데요. 이 삼이라는 것은 인삼의 삼이고요. 개는 닭입니다. 닭과 인삼을 사용해서 만든 요리가 삼계탕입니다. 그럼 이 요리는 언제 자주 먹는 요리일까요? 더운 여름에 먹습니다. 더운 여름에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주 먹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겠죠? 다음은 재료입니다.
이 음식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음식 재료를 볼까요? 닭과 인삼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삼, 즉 삼이고요. 닭은 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삼계탕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만드는 방법, 즉 요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요리법. 네, 삼계탕을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좀 간단한데요. 물에 닭과 인삼을 넣고 1시간쯤 끓이면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네, 그러면 다음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추천하는 이유를 볼까요? 어떻게 좋아요? 이게 바로 추천의 이유인 거죠. 추천의 이유. 지금 더운 여름에 먹는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여름에는 여러분 보통 어떻죠? 땀을 많이 흘리죠. 땀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쉽게 지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고 지쳤을 때 좋다. 피로를 풀어준다. 소화가 잘 된다와 같이 건강에 좋은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이유.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삼계탕을 꼭 먹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삼계탕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쓴 글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부탁할 때, 거절할 때. 우리는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고비를 겪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먼저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저 혹시 바쁘신 줄 압니다만 과 같이 먼저 양해를 구한 후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 좀 빌려도 될까요? 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표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부탁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대부분 가능하면 도와주겠지만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거절할까요? 거절할 때도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저도 지금은 과 같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도와줄 수 없음을 공손한 표현으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부탁할 때와 거절할 때 어떤 표현을 쓰나요? Các bạn thân mến, trong giờ học ngày hôm nay các bạn đã học một số những từ mới liên quan đến sức khỏe, một số từ mới thể hiện sự mệt mỏi hay là phương thức nghỉ ngơi, giữ gìn sức khỏe. Trong phần ngữ pháp các bạn đã học 2 mẫu câu, một mẫu câu để khuyên ai hay là tư vấn cho ai nên làm việc gì đó thì tốt và một mẫu câu dùng để thể hiện sự phán đoán của cá nhân đối với một hiện tượng, trạng thái nào đó. Hy vọng là các bạn sẽ dùng nhiều 2 mẫu câu này trong quá trình luyện tập của mình. 소영 선생님 오늘 수업이 어땠어요? 네, 오늘은 건강에 관한 지식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좀 건강에 관한 지식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이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치실 때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